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로나 어셈블리 프로그램 또는 알리에서 사온 물건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한 60년 가까운 지역예측 전자공학 쪽에, 지역예측이나 자동화 쪽에 그 역사 한 페이지가 되니까는요, 그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 또 제 제품 PCB 기판을 구매해 주시는 거, 또 기타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 60년대에서만 꽤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전자과학이라고 그러는 우리나라 잡지인데, 82년 10월까지인데, 제가 보니까 81년 1월부터 1년을 계약을 해서 광고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당하게 국산 1호라고 올렸습니다. 당연히 국산 1호 가치가 있고, 지금도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올렸는데, 어디다 올렸냐면요, 다음에 블로그예요. 근데 제가 다음 블로그에서 애기들 하는 말로 깬죽대다가 이빨을 까다가 영구 정지를 먹어서 그게 안 드나들었는데, 정지 먹은 이유는 저는 원래 피난민이에요. 교동후에 황해도 연백군에서 나왔는데 7살인가 8살 때 나왔죠. 장손이다 보니까 아버지 장남에 제가 장남이니까 할아버지랑 남아 있었어요. 제 기억이 그때는 백만만자만 평화가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아버지가 드나들기가 힘들어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나온 건데, 나오던 날 밤도 훤하죠. 기억이 다. 그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라 그러나 협동, 협력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군대도 해병대 갔다 왔고, 또 상당히 수준이 있는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음에 아고라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아고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협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투로 썼을 거예요, 댓글을. 근데 그게 영업방해라고 그러면서 영구정지를 때리길래 아예 다음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그 뒤로 한참 뒤에 생긴 네이버도 요새 스마트 마켓인가 그쪽이 좀 관심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 볼 예정인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굴러다니는 걸 최근에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찾아가지고 한 두 군데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60년이라고 한 거를 50년으로 되어 있는 걸 60년으로 제가 바꾸고, 지금도 이런 내용에 보면 50년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그리고 줄 정리한 거예요.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꿨습니다. 읽어보니까는 지금 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드 기술을 퍼뜨리고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제가 월급쟁이로 하는 거지만은 퍼뜨리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닌지 모르지만 대만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중공업 쪽으로 컸잖아요. 대만은
제 분야 같은 그 TSMC 같은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GDP는 비슷하다고 대만이 껍죽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헤맨 대신 테포도 맹길고, K9도 맹길고, K2도 맹길고, 뭐 T50 또 KF21 같은 거 다 맹길잖아요. 막강하죠. 그러니까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때 새롭게 생각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75년도에 설계를 해서 맹길었는데 광고는 82년으로 돼 있는데 그 1년 전부터 한 거 이게 마지막 해더라고요. 1년 계약한 건데 81년 1월부터니까 이게 마지막 해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스펙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뭐 뒤처지지가 않을 내용이에요. 물론 그때는 IBM PC가 없었을 때니까 일반 테레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인데, 그리고 일본 얘기를 제가 여기 썼더라고요. 근데 이건 맞아요. 일본도 그때 뭐 저기 키보드 헥사 키보드하고 아스키 키보드가 아니고 헥사 키보드하고 세븐세이크로 헐짝인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문자가 나오게 싱글보드를 남기는 거예요. NTSC 타입으로 64글자에 16줄짜리, 그리고 이렇게 숫자만 받는 헥사키가 아니고 아스키 키보드로 해서 맹길어서 판매도 꽤 했어요. 이게 XP 전에인데 XP 나오면서 망한 건데, 광장전하고 교환기 기억나는 게, 광장전하고 교환기 이런 삼성이 설치를 했는데 엔지니어는 대만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교환기가 벨기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때 벨기에 거를 수입을 해서 메인프레임을 동대문 전화국인가 뭐 기억인가 깔고 주변 조그만, 그때 삼성도 교환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는 작은 것들은 삼성 걸 깔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엔지니어들은 그 수입산 큰 기계에는 기계는 벨기에 거로 들었어요. 근데 엔지니어는 대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그때 사직동 내자동에 있을 때인데 많이 사갔어요. 이 보드를요. 그리고 학교는 지금 기억나는 게 인하공대 안에 정석항공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석항공고등학교인데 거기서 꽤 많이 사가서 한반 실습용으로 썼어요. 물론 그 선생님이 좀 많이 아시는 분이었죠. 그 시절에는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80년도에 맹길었다고 이렇게 해본. 그리고 요거 마크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거 그 바이트 잡지 보고 제가 카페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를 남의 걸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지금 기억이. 근데 뭐 스스럼 없이 썬 거 보면은 참 배짱이 좋은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환경단체였을 거예요. 캐나다인가 어디예요. 이쁘길래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제가요. 이 DMS는 저의 이름이고, 근데 이후에도 썼지만은, 이 규격에도 자세히 썼지만은, 이 규격은 미국 규격을 제가 따라갔어요. 하드웨어는 에스펙버스 규격, 소프트웨어는 CFM이라고는 도스예요. 이거는 그냥 OS가 아니고 도스예요. 물론 그때 일본 건 뭐 따라갈 것, 제가 일본 별로 이쁘게 안 보니까는 따라갈 일도 없지만, 일본 거는 뭐 없었으니까요. 지금 이게 앞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에도 그 피크칩 기술은 우리가나 일본이나 같았어요. 근데 저변 확대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10명이 한다 그러면은 일본은 뭐 20명, 30명 이렇게 2배, 3배, 4배로 많이 알 수도 있지만 피크칩이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8080하고 이 도스 기술을 누구한테 어디서 배웠냐면
전자기술연구소라고 있었습니다. 저기 청량리에서 태릉인가요? 거기 있었는지 거기다가 강남 어디로 갔다가 예전에 구미로 갔어요. 구미도 제가 교육 워크숍 받으러 한번 갔는데 거기 소장님이 그 삼복컴퓨터를 창업하셨던 그 이용태 박사님인데 직원들이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워크숍이라 해서 뭐 기업체 이런 쪽 업종들을 불러서 워크숍을 실시를 했어요. 전자기술연구소에서. 저는 2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때 그 인텔 직원 한국인 춘천뿐인데 한국인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뭐 완전 돌대가리였으니까 이쪽 전공도 아니고 근데 이쪽이 무슨 기초가 있어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진수 알고 제가 아는 건 이진수를 그때 이진수란 말만 들었지 어떻게 명의된지 몰랐는데 십지수는 알죠. 뭐 1, 2, 3, 4니까. 그래도 한 69년 말에 제가 해병대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김일조 때문에 늦게 오고 70년도 1월 중간에 MBC로 갔어요. 그때 처음에는요. 공채 4기로 가서 그때 쫄병 때니까 뭐 이쪽 기술을 배운 게 아닌데 그때는 방송 기술하고 군통신 기술이 최고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군통신의 그 마이크로웨브 그쪽이. 근데 제가 다행히 그 반송파 장비를 군대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배우고 그랬어요. 반송파 장비라고 대전 통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물론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월남을 안 가려고 요리조리 집안에서 그 월남 안 가게 손을 좀 썼죠. 요새는 그 직업인데 옛날에는 뭐 그 이 마크 제가 막 갖다 쓴 것처럼 옛날에는 빽 있는 거를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이야기긴 한데 그때 그랬어요. 66년도에 제가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66년 말에 입대해서 67, 8, 9 만땅 3년 하고 그리고 MBC로 가서 그때 쫄병 때니까 이런 장비 보수나 이쪽이 또 아니죠. 근데 그 군통신에서 상당히 높게 제대하신 분이 그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방송국 기술직에는 이렇게 조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소리를 키우고 뭐 화면을 이렇게 믹싱하고 그런 그 조작만 있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는 진짜 기술직이 누구냐면 통신사 면허를 가진 그 전파를 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송신소에 계신 분, 그 주조종실 아니 그러니까 본사에도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는 그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1급 통신사 가진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수도 빡빡해요 진짜요. 규정에 그 저기 있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그때 그렇게 전파 가려고 뚝섬에 있을 적인데 많이 갔는데 저하고 한 2명은 모르겠어요. 그 둘이 면허 없는 분이 둘이 저와 한 분이 붙었는데 저는 아마 그 통신감 했던 분이 땜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쪽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이쪽을 좀 했어요. 그 2살 후에 예사촌 형님이 아마추어 무선도 오고 전자어학을 배우다가 미국으로 가서 대학도 거기서 나오고 석사는 스탠포드에서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 거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짐작인데 그래서 가서 2년을 그 수리하고 이사하고 이런 데서 일을 했어요. 근데 많이는 못 배웠죠. 근데 그러다가 그만두고선 TBC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 2, 3년 지나니까 그 웃분들이 그 삼성 계열에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뭐 MBC도 꼭대기에 서울공대 국장님이나 다 서울공대였지만은 TBC는 꼭대기가 완전히 그쪽 분들이에요. 삼성 초기에 TBC에서 계셨던 분들이 가서 다 일으킨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 매탄동 벌판에 있을 적에. 저도 심부름 많이 했죠. 뭐 가져가라면 가져가고 뭐 고치라면 고치고 그 디지털 시계 같은 거 많이 고쳤습니다. 제가요. 그러면서 그때 TTL을 배운 거예요. 방송 장비도 보고 그러면서요. 한 5년 지나면서 TTL을 배운 걸로 이게 설계를 한 거예요. 비디오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는 XP 전이니까 그 NTSC라고 텔레비신호예요. 요거요. 흑백 칼라 공통이고요. 그래서 그 NTSC 텔레비신으로 설계된 회로 요거 TTL로 다 TTL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는 하드웨어는 제가 이 S백 버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 S백 버스가 커넥터거든요. 요새도 버스를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에서요. 하드디스크는 그 조그맣게 생긴 거 사타 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도 타는 것도 버스고 여기도 뭐 여러 개 꽂아서 쓰게 되어 있는 거니까 버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그래서 보는 이 G80이 S백 버스하고 인터페이스 되는 거. 여기는 롬램 그리고 여기 노랗게인데 얘들이 여기 붙어서 한번 보면 키보드.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아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텔레비 신호, 엔트 신호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 대강 말씀드리면 인터레이스 한다 그러고 버티컬 싱크, 호리존탈 싱크, 칼라바스트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컴포지트 텔레비전을 옛날에 컴포지트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저도 그렇게 썼는데 컴포지트 비디오 출력을 하게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만한 회로는 아니었는데 제가 직업상 또 개인적으로 취미도 있게 빨리 배운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 설명드렸고 이 부분은 이 회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뉴얼을요. 그지같이 맹길었지만 그래서 회로 이런 거는 TTL 회로는 의미가 있고 요새 배우는 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 전자공학 쪽 제어계 즉 자동화 이쪽을 우습게 보다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코딩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필수 과목이 생겼어요. 근데 그 2년 전에 예고를 했거든요. 제가 그건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6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드웨어하고 어셈블리 쪽이요. 코딩은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뭐 파이썬하고 그 아두이노에서는 스케치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옛날 우리 교과에 코본이나 포트란 뭐 실행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쉽게 한 건데 로직은 배우죠. 논리적인 의미냐.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이쪽 전공을 하든지 조금 관심이 있으면 하드웨어를 해야죠. 이렇게 하드웨어를 하고 프로그램을 어셈블리로 이렇게 해야죠. 어셈블리 프로그램이요. 제가 제 자랑 좀 하자면은 그냥 인터넷에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컴파일러도 MCU가 뭐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댓글 단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셈블리 프로그램은 그 MCU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컴파일러하는 컴파일러도 이름을 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6.1도 4번으로 6.1도를 읽어드린다는 거를 이 프로그램 했다는 걸 이렇게 결과를 보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취미 국가가 민주화를 위해서 100%는 아니지만은 이쪽이 좀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차로 설명도 드릴 기회가 있고, 최근 한 2, 3년 전에 이 국산 1호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기록인데, 독립운동, 제가 호프 한 잔 마시면서는 난 기술 독립운동 했다 이 말을 했어요. 절대로 뒤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도요. 지금도 이 TTL 기술, MCU 기술은 제가 MCU 쪽으로 안 갈 때만 몰라도 MCU로 가서 어셈블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는 학문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문의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능적인 거에 가깝지 학문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가보지 않고 어렵다고, 가보지 않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보지 않고 그건 하는 말인데 저는 가봤죠, 꾸준히. 그래서 한 2년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이런 기록을 남긴 거 아닙니까? 이런 잡지에 저 맹에서 혼자 쓴 거고 이렇게 1년 동안 광고를 한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한국 기록원에 기록을 한번, 국산 1호라는 걸 한번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저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기록이 문서가 5개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스포츠의 신기록 그런 거 취급하는 서류를 다 내래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40년, 최소한 40년 이상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맹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제가 나이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는, 그거는 그냥 사설기관인 것 같아요. 한국기록원은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는 정부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료를 남겨가지고.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기술 독립운동이나 마찬가지다. 그 시절에는 일본 거에도 뒤지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문의를 해서 해답을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그쪽에 행정적인 이런 걸 내가 좀 안다 하면은 도와주시면 좋죠. 저야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게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물론 이것도 잡지 표지가 이렇게 했다도 적지만 기록이지만, 또 국가기관이나 그런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조금 제 주위에도 한테도 떳떳하고 이래서 그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후원, 구독, 제가 이거 유튜브 상당히 오래 했는데 제 구독자가 68명이에요. 이쪽이 얼마나 황폐화되는 걸 아는 거죠. 우리나라 이쪽이 68명이고, 이 기사에 좋아요도 3개 이상 붙는 게 없어요. 들어왔다 읽는 시간은 그 통계를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2번, 3번 붙은 게 드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요, 구독 좀 말씀드리고, 후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말씀드리는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기술적으로도 할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이 부분 TTL 회로가 있으니까 TTL 회로를 또 그리고 이러려면 싱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복사해서 설명을, 제 스코프 4채널짜리 있거든요. 파형을 이렇게 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의 제 자랑인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구나,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